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강 정보 알차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팀의 미모와 열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효원 아나운서입니다. 네, 올해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오늘도 의욕 뿜뿜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귀여운데요, 상당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해 주실 분인데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성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갔는데 이번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뿜뿜 한번 해주세요.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시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욕 뿜뿜. 자,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이 건강 정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을용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진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을용입니다. 네. 선생님도 의욕 뿜뿜 하시죠? 예, 의욕 뿜뿜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들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간암의 원인은 이미 한 70% 정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요. 다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암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인의 이 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은가요, 선생님?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한 20년간 통계를 보면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한 평균 83세 정도 되는데요. 남자에서는 한 80세, 여자에서는 86세 정도까지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에서는 한 5명 중에 2명 정도, 여자에서는 3명에서 1명 정도 암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병률이 정말 높은 편이네요. 정말. 아, 그렇죠. 예. 그 수치로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그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럼 암 환자의 사망 수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사망자 수로 1위가 암인데요. 암이 원인인 경우인데 통계를 보면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26.5% 사망자 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죽는 사람들 중에 한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때문에. 되겠습니다. 예.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와닿는데요. 그쵸? 네. 그럼 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뭔가요? 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은 남자 전체를 통틀어서는 위암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흔하고요. 네, 네. 남자에서는 위암이 가장 흔합니다. 네. 사실 흔히 뭐 종양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다들 아 이거 암인가 하고 덜컥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양이 그렇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닐 텐데요. 예. 어떤 걸 암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 암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세포라는 그러니까 기본 구성 단위가 세포인데요. 보통 한 60억 개 정도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세포들은 사람이 나와서 병들고 병들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어떤 정상적인 세포들은 적정한 분열을 마치면 사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발암 물질 같은 어떤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네. 유전자의 변형이 돼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암 세포들이 무한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무한 증식해서 과다 증식한 상태를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학 드라마 보는 걸 예전에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악성 종양이다, 또 양성 종양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양성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아, 그렇죠. 예, 양성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악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양성 종양은 특징 자체가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도 않고 다른 데로 전이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부위만 제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성장도 아주 빠르고 네. 또 이제 뭐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전이도 다른 데로 전이도 되고 그렇죠. 주변 조직을 파괴시키는 당연한 네, 거고 네. 침투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조직을 제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항암 치료라고 얘기하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WHO의 이제 암연구소라는 산하 기관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암의 원인의 한 90% 정도는 그 이상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환경 요인이 90%라고요? 예, 그 이상.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한 5 내지 1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식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흡연 가장 흔한 것들이죠. 그리고 만성 감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생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뭐 달고 짜고 뭐 소위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식생활이 그렇죠. 나쁘다 한다는 거는 짠 음식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위암의 위암의 발병을 예.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감염으로 인해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근데 감염은 보통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만성적인 감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형 간염 같은 경우 간암의 가장 대표적인 인자죠. 우리나라에서 한 비형 간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간암의 한 70% 정도 되니까요. 간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경부암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실지 서유원 아나운서가 오늘도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막 KF 마스크 끼고 이러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예. 미세먼지는 명백하게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의 먼지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폐로 들어가는 동안에 뭐 코 점막이나 입에 또 기관지에서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하지만 이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폐 끝까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 유발을 시키기도 하고. 초미세먼지 같은 예, 거. 그렇죠. 예, 아주 그 폐포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뭐 질산염이나 황산염, 또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WHO에서는 또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여러모로 참 문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뭐 안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를 잘 쓰긴 하지만 미세먼지 있다는 그 예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특히 폐암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TV 같은 거 보면 이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분들께서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흡연도 하시고 하는데 나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건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죠.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상황을 예. 어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명백하게 흡연은 전체 암에서 뭐 흡연이 암을 발암 물질 중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된다고 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 또한 뭐 식도암이나 이런데 관련이 돼 있는 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좀 너무 건강을 자신하는 경우이겠네요. 그렇죠. 아마 더 예. 흡연하고 싶고 더 음주하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직접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죠. 그게 네. 아니라 간접 흡연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똑같은 양을 가지고 보면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필터를 일단 직접 흡연은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고 예. 간접 흡연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도 그렇다고 할 겁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예방이라고 하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을 예방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암 예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차 예방은 이렇게 암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암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흡연이나 만성 감염 같은 것들을 우리 교정하고 또 피하고 하는 게 1차 예방입니다. 1차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예방 10가지 수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금연하고 또 적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고 네. 금주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하고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암 검진을 열심히 받고 그런 것들을 10대 예방 수칙이라고 해서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암의 2차 예방은 이미 발생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걸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아마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2차 암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검진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암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검진 받았다가 혹시 좀 무서운 얘기 듣는 거 아니야? 발견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떤 정기 검진을 이렇게 늦추시거나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암 검진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국가 암 검진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암들 골라서 6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남녀에서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이나 위장 조형 촬영을 해서 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분별 자멸 검사를 실시하고 50대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1년에 네. 한 번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나온 경우, 이상 소견이 보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이중 조형 촬영을 해서 암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초음파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간경화증이 있다든지 B형 간염 항원이 있다든지 C형 간염 항체가 있다든지 이러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40세 이상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암으로 이제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자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자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자궁세포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추가된 폐암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6대 암으로 정해놓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항상 그 검진을 할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거를 따져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남녀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폐암, 갑상선암, 그 5개 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4개 암, 그리고 여성암 중에서 흔한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그걸 통해서
합해서 6개의 암에 대해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발생자 수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 자라는 것도 느리고 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무증상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 검사를 초음파로 해서 과연 의학적으로 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학적인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긴 하지만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6개 암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받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장 조형 촬영이라는 게 있다는데 혹시 이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예, 좀 쉬워 보이는 검사 같죠. 위장 내 네. 조형 촬영이. 우리나라 암 중에 위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 또 조기에 발견만 하면 95% 이상 완치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받도록 하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장 조형 촬영을 하느냐, 위내시경을 하느냐 선택해서 요즘에는 위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간 검사한 것 통계를 보니까 위장 조형 촬영을 한 경우에 위내시경을 시행한 경우보다는 암 발생 확률도 훨씬 떨어지고 또 하나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도 감소에도 크게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위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 보시더라도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받은 적은 아직. 없어요. 예, 네. 아까 이제 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2년에 한 번 네. 뭐 하는 걸 권한다고 하니까 네. 아직 좀 시기가 네, 남기는 아직은 좀 했습니다. 남았네요. 관리를 하면서.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설명 중에 간암의 경우에요. 남녀 모두가 다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고위험군에 한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간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간암이 올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이 한 70% 정도, 그다음에 C형 간염이 원인인 경우가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알코올이나 다른 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나머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인 이런 사람들을 40대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간경화증이 있다든지 B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C형 간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암이 원래 음주를 많이 하거나 무슨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걸리게 되는 확률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B형 간염이 예, 그렇죠. 원인이 만성 크네요. 감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네. 저는 폐암 검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폐암 검진이 그 암 검진 프로그램에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폐암 검진이 우리 국가 암 검진 사업에 2019년 7월부터 추가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암들도 다 중요하고 위험하고 하지만은 특히나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한 20%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또 폐암은 발생자 수나 사망자 수에서 거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조기에 진단이 잘 안 되지도 않고 또 진단되었을 때는 뇌나 뼈 같은 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사실 그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기 검진할 때는 어떤 검사들 받게 되나요? 폐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해본다든지 가래 검사를 해본다든지 또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혈액을 이용해서 하는 그 검진 같은 조기 검진을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요, 다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어떤 식으로 폐암 검사를 해야 조기 검진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란을 이제 종식시키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설량 CT라는 흉부 CT를 사용해서 선별 검사를 해봤더니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확률도 높고 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게 감소시키고
했다는 보고를 했고요. 그 예. 뒤로 유럽에서도 저설량 흉부 CT를 사용해서 폐암을 조기 검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폐암의 조기 검진은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폐암에 대한 고위험군을 가진 그 대상은 뭐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좀 말은 좀 폐암의 고위험군은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54세에서 74세 사이에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 또 그리고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네.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들, 말이 좀 어렵죠. 예. 이제 감년이라는 거는 1년에 한 갑을 1년 피웠을 때 1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감년이면 하루에 2갑 피웠던 사람은 15년 정도만 지나면 벌써 30감년이 그러네요. 되겠죠. 예. 예, 30감년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에 30감년 이상 된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CT 촬영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좀 겁나고 좀 무서운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꼭 필요한 거겠죠? CT 촬영? 당연하죠. 아. 예, 병원에서 혹시 CT를 찍어보세요 하면 네. 어떤 병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네. 권하시는 거니까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폐 검사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이제 2차원적으로 검사 앞뒤로 찍는 거라서 어떤 심장이나 그 갈비뼈나 또 횡격막 같은데 어떤 병변이 가려져 있다면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계에도 도입이 돼서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발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CT는 CT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주제가 유방암이었잖아요. 그때도 이 의료계에 AI 영상 판독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서 많이 지금 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폐 질병 검사할 때도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의학계가 이제 점점 더 첨단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아마 그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좀 보조해 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의학 그 진단 분야에서 이게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폐암을 얘기하는 작은 결절 네. 외에도 뭐 심장 비대, 기흉, 그다음에 폐경화, 폐렴 뭐 이런 거를 진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로서도 궁금증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좀 빠르게 진단하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서유은 아나운서? 사실 저는 암이라는 질병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네. 우리 김성아 선생님께서는 뭐 지난주에도 많이 배우시기도 하셨고 또 알고 계신 것도 막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그 이제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기 암 검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 하나밖에 못 지킬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잘 해보자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수칙 잘 지켜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우룡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암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서 개인적인 암으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 검진을 받으십시다. 네.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법하죠. 예, 암 검진 꼭 받으시라고 예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